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촬영에 필요한 조명에 대해서 이번 주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촬영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사체를 카메라라는 암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에요. 촬영이라는 게. 그러려면 피사체가 일단 선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피사체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 빛이 없는 피사체는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물체를 우리 눈이 볼 수 없듯이 빛을 가지지 못한 컴컴한 물체는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낮에는 상관이 없죠.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도시의 실내에도 전등들이 하도 많이 달려 있어서 우리는 조명의 필요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방송국 스튜디오나 그 다음에 야간에서는 빛이 한정적으로 존재하므로 빛을 인공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피사체들한테. 토크쇼를 예를 들자면 출연한 사람들이 다 피사체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일정한 그 다음에 어떤 정도 이상의 빛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우리 카메라로서 빛을 찍지 못함으로써 방송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빛이라는 것은 라이팅, 조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촬영에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을 이해를 하려면 빛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은 개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실제로 조명을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빛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눈이에요. 눈. 자, 이게 우리 눈이고, 요거는 전구처럼 생겼는데 그 전구라고 생각합시다. 혹은 뭐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 다음 여기 대상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죠. 오브젝트. 피사체. 오브젝트. 우리는 뭘로 해볼까요? 인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인형. 토끼 인형인가요? 뭐 하여튼 토끼 인형이라고 칩시다. 토끼 인형이 있어요. 흰 토끼 인형.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빛, 그 다음에 피사체, 그 다음에 우리 눈, 요 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빛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자, 일단 우리 광원부터 볼까요? 아까 여기 전구가 있다고 그랬죠. 태양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고, 이런 것을 광원이라고 그래요. 광원. 영어로 the source of lighting, 광의 근원,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낮에 밖에를 야외를 나가면 우리에게 환한 아주 밝은 조건, 광선의 조건을 제공해주는 광원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가 실내로 들어오면 광원은 뭐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구가 됩니다. 이렇듯이 빛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을 광원이에요. 광원. 광원은 이렇게 이제 일단 정의가 됐는데, 이 광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광속이고 하나는 광도입니다. 왜 달라지죠?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광속입니다. 광속은 빛의 양을 말합니다. 빛의 양. 즉 말해서 그 광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엄청나게 밝죠. 그 밝은 양의 모든 총량을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도는 뭐예요? 광도는 광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가려져 있는데 원래 태양이 가지고 있는 광속은 변함이 없겠죠. 물론 뭐 아침에 그다음 점심 때 저녁에 광속 자체는 뭐 이렇게 그 개념도 조금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광속 태양의 광속이라는 건 불변합니다. 거의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조건하고 제일 좋은 거 얘는 구름인데 구름이 이렇게 태양을 쓱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속은 변함이 없지만 광도는 구름이 지나가는 사이에 낮아졌다가 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높아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광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빛색입니다. 구름이 없는 지역은 광속과 광도가 같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구름이 있는 지역 또 이 만약에 이 저기 뭐야 이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을 이렇게 반사 천정으로 향하는 반사막을 이렇게 투명막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가는 빛은 되돌아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광속은 저기 뭐야 변함이 없지만 광도는 이 반사광까지 다 합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광속보다 광도가 높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즉 말해서 광속은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거고 광도는 그 조건에 따라 혹은 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하는 변수를 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개념을 아셨죠? 그래서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라 그러고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라 그래요. 칸델라라는 것은 그 프랑스의 이제 그 과학자인데 과학자 이름이 칸델라예요. 그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다 그러죠. 칸델라 그 저기 광도라는 그 개념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칸델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광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눈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이 도표를 보면은 재미난 게 있어요. 광원에서 오는 빛도 우리가 휘도라고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 여기 피사체에서 오는 것도 휘도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휘자는 이제 빛날 휘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눈부시다는 거예요. 이게 빛날 휘인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영어로 눈부시 영어로 dazzling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휘도라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눈부신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휘도 눈부신 정도. 영어로는 루미넌스라고 그러고 단위는 어떤 방향에서 본 물체의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어떤 단위 면적 당 칸델라 미터 제곱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광도를 휘도라고 그래요. 즉 말해서 우리가 눈이 햇빛이 있을 때는 눈 휘도가 높다가 어떤 그 저기 칸델라가 낮아지는 구름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그 휘도 자체도 또 낮아지겠죠. 광도가 낮아지니까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것도 휘도고 이것도 휘도냐? 우리가 광원, 태양이나 전등을 직접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눈이 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광원을 직접 볼 때도 눈이 부시지만 실제로 광원에서 직접적으로 피사체를 비춰주고 그 피사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2차적인 빛도 우리가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한다는 건 눈이 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내에서 눈부신 건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피사체가 거울이라 그러면 우리 눈도 반드시 되게 눈부실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광선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2차 광선도 1차 광선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99% 이상 그 튀겨내잖아요. 리프렉트 하잖아요. 반사 거울. 그러니까 광원을 보는 것도 휘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 광원에서 비춰진 피사체를 보는 제2차 광선도 우리가 휘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간단히 간단히 말하면 어떤 방향에서 본 물체의 빛의 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칸델라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사체 대상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대상물은 자기 혼자 광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피사체는. 그죠? 광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광원을 떠난 빛이 피사체 자기 스스로에게 1차적으로 비추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되는 빛을 우리 눈으로 인지를 해서 이 피사체가 흰 토끼 인형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피사체 입장에서는 광속이나 광도라는 말을 못 써요. 왜?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광원을 떠난 빛을 우리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게 반사된 빛을 보내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반사된 빛을 받아들여서 휘도로서 그걸 느끼고 이 물체가 그 토끼구나, 또 아니면 뭐 영이구나, 철수구나, 엄마구나, 아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게 피사체예요. 오브젝트 대상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도라고 그래. 조도. 삐쳐질 조자를 써서 조도라고 그래. 삐쳐지는 정도. 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문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빛을 받는 면의 밝기. 자, 이 네모로 되어 있죠. 네모 이렇게. 네? 네모. 이 네모된 바닥이라고 친다면 이 바닥이 유리라면 어떻게 됐어요? 빛을 받는 면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의 조도가 유리라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빛을 받는 면의 밝기 중에서 검은 천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는 면의 밝기는, 즉 조도는 내려갈 거예요. 즉 말해서 이 조도라는 개념은 object, 대상물의 성격,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빛을 더 잘 반사하느냐, 아니면 흡수를 하고 반사는 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조도가 결정되고, 우리가 필요한 조명이란 이 기술은 사실 이 조도가 낮은 피사체 혹은 광속과 광도가 낮은 광원의 조건 하에서 이 피사체를 어떻게 밝고 혹은 또 더 나아가서 더 기술적으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더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느냐의 조건이 바로 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라이팅을 왜 하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찍으면 될 텐데, 그렇게 찍으면 TV에서 나오는 뭐 뉴스 진행, 토크쇼, 뭐 하여튼 방송국 안에서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두워서 우리가 못 봐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 조명하는 분들, 방송국에서 조명하는 분들은 조명 기사라 그래서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그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노하우들을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니션한 사람들로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해서 꼭 촬영, PD, 작가 이런 그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명기사, 음향기사, 또 뭐가 있나요? 부조종실, 주조종실의 그 운영기사들 뭐 이런 분들도 다 기술적으로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조명에 그 소질이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전문화 시켜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향도 마찬가지고
기술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도는 단위가 럭스라 그래요. 럭스, LX, 럭스. 반짝반짝거리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느냐면 럭스. 조도는 영어로 illumi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광원, 그 다음에 우리 눈, 그 다음에 우리 피사체, 요 삼각관계에 있어서 광원이 있고 우리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물 오브젝트가 있는데, 광원은 광속과 광도라는 말로 광원의 빛의 조건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광속은 절대적인 양, 광도는 상대적으로 어떤 방향 혹은 어떤 조건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의 조건부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죠. brightness, 얼마나 밝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뭐야, 실제로 저기 광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광속이 될 수도 있고 광도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광도를 우리가 감지한다고 보면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태양은 우리 지구를 통과할 때 오존층이라든지 대기층을 뚫고 오기 때문에 원래의 광속보다는 훨씬 더 저하된 상태에서 우리가 휘도로서 광원을 느낍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의 입장에서는 광원도 휘도로서 작용을 하고, 이 피사체도 2차 광선, 반사된 2차 광선으로서도 휘도로서 우리가 감지를 한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위는 미터퍼, 칸델라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은 조도가 될 거고, 단위는 럭스. 조도는 그 대상물 자체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남았는데, 요 밑에 이제 컨트라스트라는 거가 있죠. 컨트라스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세다, 뭐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컨트라스트라는 건 뭐냐면 어둠과 밝음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피사체가 이렇게 생긴 피사체다, 그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눈이 보면은 이쪽 면은 밝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 면은 어때요? 어둡겠죠. 왜냐하면 이 빛이 직접적으로 이 경사면은 비추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면은 약간의 톱니바퀴와 같은 그 명암 차가 있는 그런 물체로 우리 이 물체를 뭔지 모르겠지만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체가 바로 콘트라스트가 큰,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에 콘트라스트가 센, 차이가 큰 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브라이트한데 여기는 엄청나게 다크하겠죠. 요런 거가 이제 콘트라스트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팅의 또 부수적인 목적이 이 콘트라스트를 세게도 주고 혹은 또 무마시켜서 모든 그 면을 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대신에 뭐 입체감은 떨어지겠지만은 뭐 하여튼 우리 목적이 입체감을 살리느냐, 양감을 살리느냐, 질감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라이팅의 방법들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콘트라스트라는 정의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빛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어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설명을 제가 해드린 바와 같이 개념 이해를 하셨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라든지 여기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수업이나 남은 학교 생활,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사회 직업 전선에서도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체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